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K11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 모시고 계속 대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 대표님,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한국과 미국의 목회자들의 인식 차이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성도들은 어떻던가요? 일반 성도들은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미국에 있는 성도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일단 평신도들 인식도 이제 여기에 또 강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이나 미국 교인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강점부터 얘기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은퇴 교인들의 사역에 대한 요건은 없다. 네.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그런 게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약점으로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그룹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 네.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좀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말씀처럼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가정에서 소그룹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가정에서 기쁨을 나누고 가정의 삶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여기서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소그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목회자들이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을 잠깐 더 말씀드리면 소그룹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소그룹은 목회 철학이 될 것 같고 철학이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건 교회다. 교회다. 저기 왜 소그룹을 잘하는 미국 교회 중에 세르백 처치 있잖아요. 네. 세르백 처치의 그 니고레 목사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그룹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교회다. 그러니까 철친 철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이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선교도 하고 그 안에 교육도 있고 구제봉사도 하고 친교도 있잖아요. 예. 이 5가지 영역이 소그룹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네. 네, 이게 소그룹이다. 네, 그리고 특히 삶을 나누는 거 그런 것들이 좀 그게 좀 약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이제 시카고의 좀 약점이에요, 그게. 그렇죠.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목사님들이 소그룹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목사님들의 소그룹. 그냥 밥 먹고 그냥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고민, 자기 배우자의 문제, 자기의 문제 이거를 목사님끼리 한번 해보시는 거죠. 네. 목사님들끼리. 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구나. 그러니까 소그룹의 가장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이 안에서 감동이 있어야 되고 네.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먹고 죽이는 게 아니라. 네.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이 소그룹은 그 가정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소그룹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약간 다를 수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가정교회는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가정교회는 가족이 했다가 실패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보단 그러니까 소그룹의 질을 좀 강화시키자. 네. 예를 들면 지금 한인교회를 보면 한국교회랑 가장 차이나는 소그룹이 한인교회는 밥 먹는 게 중심이에요. 네, 밥 먹는 거. 네. 여기는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건 삶을 나누는 건데. 근데 밥 먹고 나서 좀 대화하는 게 참 그냥 뭐 수다 떤다고 할까? 네. 이 정도로 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소그룹의 가장 원시적인 단계는 좀 깊이 못 들어가면 남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교회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잘못하면 그렇게 흐르기 쉽죠. 네네. 그러니까 소그룹을 정말 진정성 있게 더 들어간다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 얘기. 네.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단계까지.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조금 더 개방적이지만 여기는 이제 좀 개인적인 이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좀 부모가 아이들 갈 때도 몇 시에 가서 몇 시까지 있다 오겠다. 네. 이런 이제 어떤 네. 허락은 아니지만 어떤 절차상의 얘기했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 서로 이제 교인들이기는 하지만 모여서 내 얘기를 같이 쉐어한다고 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소그룹이 되려면 예. 비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래서 한국은 소그룹 할 때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 쓰는 교회들 꽤 있어요. 네. 소그룹 시작할 때. 네. 그러니까 한 그룹 처음에 이제 이 모임 시작하잖아요. 그 여기서 얘기되면 절대로 남한테 얘기 안 한다. 네. 이런 남의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안 한다. 자기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한다.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만약에 네. 이게 깨지면 속으로분이 없어요. 그랬네요. 그렇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하게 되고 내 얘기가 네. 비판의 대상이 돼서 상처를 네. 받고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속으로 파기는 어려운 문화고 분위기는 해요. 네. 네. 근데 하여튼 이런 비밀,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에서 좀 속으로 깨지는 이유를 들어봤더니 비밀 유지가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속마음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다른 사람이 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속으로 안 가는 거죠. 네. 네. 좀 그렇게 돼요. 기피하게 네. 되고 네. 초청을 받더라도 가서 어떤 생산적인 그렇죠. 네. 얘기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교회 목사님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이제 그 연장자들은 아까 상당히 그 인식도가 높아서 좋았습니다. 네. 우리가 A라고 네. 판다면 네. 그러면 우리 시카고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네. 어떻을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젊은이들은요. 미국 전체에 있는 젊은이나 한국 젊은이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가 더 뭐 안 좋고 뭐 그런 건 그런 건 없고요. 없고. 다시 얘기하면 그 미국 전체에 있는 젊은이나 예. 한국 교회에 있는 젊은이나 예. 여기에 있는 시카고에 젊은이나 있는 젊은이나. 교회 이탈 의향률이 높아요. 아. 똑같아요. 그거는 그래요. 아마 어른보다. 그러니까 네, 교회 SNS라든지 뭐 이런 게 발달해서 네, 서로 네, 공유가 네. 되는 건가요? 글쎄요. 하여튼 뭐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교회가 문화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문화잖아요. 네. 수직적인 문화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되게 힘들어해요. 네. 네,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연결선상에서 혁신 의지가 있죠. 교회가 좀 혁신해야 된다. 네. 변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은 뭐 새 집단군 똑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 사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사이는 없어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같은 그룹 내에서 이제 자라나는 사람들은 네, 네. 서로 너무 빠르게 연결돼 있으니까 네, 네, 네. 서로 욕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시카고에 있는 노인분들은 참 좋았습니다. 노인분들의 네, 네. 신앙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데이터였는데 이분들의 그 욕구를 계속해서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단- 삶을 살면서 네, 네. 건강이 허락하는 날 교회 봉사하시겠다는 욕구가 있어요. 입을 그 채워드리려면 미주 한인교회 평균이나 시카고 노인들은 비슷해요. 저기 제가 말씀드린 요 항목에 대해서는 예, 근데 한국 교인들, 한국 노인들하고 큰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달라요. 인정. 의존도. 네.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달라요. 아, 의존도가. 네, 그러니까 한국 교인보다 이 시카고 교인 노인분들이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아요. 의존도가 높습니다.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목사님한테 관심을 더 받고 싶어하세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자기한테 더 연락하길 원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기 한국 노인들은 교회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잖아. 그렇습니다. 여기 교회밖에 없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바라보는 게 목사님밖에 없는 목사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갖고 목사님 목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든지 교인들한테 특히 노인분들은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예.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주중에 전화 한마디 해주고 신방 가고 이거밖에 없어요. 네. 노인들을 만족시키려면. 네. 노인들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요. 그 노인들이 교회 바라는 점 중에 제일 높은 게 뭐냐면요. 네. 한국 노인들하고 이 시카고 노인들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뭘까요? 네. 소그룹이에요. 속으로 네. 소그룹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해요. 네,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같은 나이대의 노인들끼리 모이고 싶어 하세요. 네. 다시 얘기하면 60대 노인들이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네. 70대 노인들이 또 8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네. 근데 또 역으로 또 80대 노인들은 60대 70대하고 또 어울리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네. 어쨌든 이 노인들은 자기 연령대끼리 모이고 싶어 해요. 모이고 싶어 해요. 근데 전 연령대 중에서 노인들의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아요. 그래요. 근데 소그룹이 인식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분들은 소그룹 하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근데 하나는 이건 좀 테크니컬한 얘기인데요. 이제 노인들이 모이는 세대에 가보면 전부 뭐 내전항도 해야 네. 되고 살아온 얘기도 네, 해야 되고 네. 자녀들 얘기도 하고 네. 서로 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네, 네. 이 대화 종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에서 교육을 좀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리더 교육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 그 리더가 잘 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뭐 교회 얘기하고 남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자기 고민, 특히 노인들도 자기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많죠. 그런 고민을 얘기했을 때 리더 중심으로 해서 조언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네. 또 하나 있는데 이 미주 교인 노인들하고 한국 노인들하고 큰 차이 나는 게 하나 뭐냐면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세요. 받고 싶어 해요. 네, 그게 되게 높아요. 한국 노인보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웰다잉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높은 욕구가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저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을 교회로부터 받고 싶어 한다면 노인들이 네. 저는 교회가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인분들이 이제는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 헌금을 잘 안 해요. 네. 너무 가난해졌어요, 한국이. 네. 그래서 지금 사회학자들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그들의 부모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라고 더 얘기해요. 가난한 세대. 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이 젊은 사람들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노인들은 연금밖에 없잖아. 네. 그 연금밖에 없으니까 헌금할 것도 뭐 이렇게 많지도 않은 거예요. 내봤자 조금밖에 못 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려면 교회 재정적으로 좀 탄탄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노인들이 재산 기부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산 기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 교인들하고 달리 한국은 기부 안 해요. 그죠? 한국 노인은 제가 여기 와서도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이 노인들이 그 하늘나라 가면서 교회한테 기부했다? 재산 네. 기부했다?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없어요. 이거를 훈련시켜야 돼. 이걸 교육시켜야 돼요. 네. 이거를. 그래서 노인분들이 죽음 교육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법의 세법에 보면 한국은 자기 재산의 특히 부자 노인들 자기 재산의 절반만 자식한테 주면 돼요. 네. 나머지 절반은 안 줘도 되거든. 사회 기부할 수 있거든. 네. 근데 사람들이 교회로는 기부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못해요. 일반 사회에 무슨 뭐 어린이 무슨 네, 뭐 네. 이런 거만 하지. 네. 그러니까 교회에 기부해야 돼. 교인들이.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여기 살지만 이제 미국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네. 물려주면 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열심히 안 살아간다 해서 이걸 사회에다 주는데 교회에 주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네. 우리는 그냥 자식들한테 주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평생 동안 특히 노인 돼서 교회 충성하고 교회 그렇게 하면서도 죽을 때는 하늘 나갈 때는 교회 한 푼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예.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네. 노인 교육이 되게 중요하긴 하죠. 네, 예, 그분들에게 대해 인식을 하고 그렇죠. 여기 그냥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지. 네, 교회에 주는 게 아니라 저는 후세들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죠. 쌓아두는 네, 어떤 네, 이런 네. 인식이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시고 이번에 데이터 조사하시면서 이제 시카고 전체 목회자들이나 전체 그 성도들 다 조사한 거는 아니고 네. 그 중에 이제 하다 실패한 네, 사람도 네, 있고 네, 또 네, 한 네, 사람도 네, 있고 네, 이랬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샘플이거든요. 표본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네, 네. 우리 정확도는 얼마를 보시나요? 교인들 조사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편의 추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표본 오차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표본 오차를 구한다고 하면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정도 됩니다. 4%. 네, 플러스니까 표본 오차니까 어느 한 응답이 만약 50%다. 예, 그런 50 통계적으로는 예, 54%, 예. 46%, 예, 그 안에서는 통계적으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데이터 정리하시면서 시카고 네. 앞으로 나아갈 게 네, 시카고 네, 교회가 네.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이 네.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이번에 그 하나 조사한 거는 이제 시카고 교인들한테 네,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이 앞으로 성장할 것 같으냐 쇠퇴할 거냐 이걸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쇠퇴할 것 같다는 비율이 높아요. 쇠퇴할 것 같다. 쇠퇴할 것 같다는 비율이 제 기억에 하여튼 60인가 70 정도 돼요. 꽤 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네, 이유를 물어봤더니 지난번에도 제가 4월달에 미국 조사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유학생도 줄고 이민자가 줄어서 그렇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서 세 번째가 한인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약화돼서 네, 네 번째가 한인 교회의 문화가 권위주의적이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시카고 조사가 똑같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 이민자나 유학생이 줄어서 한인교회가 쇠퇴할 거라는 응답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높을 줄 알았거든. 네. 근데 그렇지가 나머지 않아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합하면요. 이 첫 번째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이나 목사님은 이 두 그룹 다 비슷해요. 네. 교인들이나 목사님은
지금 한인교회가 쇠퇴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외부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부 요인이 더 크다. 네. 내부 요인이 더 크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전도 못하고 우리가 권위주의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앙이 약해서 전도 못하고 이런 요인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조사 전문가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전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지금 시카고에 있는 한인들이 뭐 한 6, 7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 10%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10%도 안 될 거예요. 네, 10%도 안 돼. 그러면 나머지 뭐 5만 명이 훨씬 넘게 6만 명이라면 5만 명이 훨씬 넘게 교회 안 다니는 넌크리스찬들인데 이들 전도해야지. 이들 전도해야죠. 대상이죠. 전도 대상이죠. 네. 그러려면 전도하려면 내 신앙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성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근데 교인들이 지금 자기 신앙적으로 갈급하다는 비율이 지금 70%가 넘어요. 여기 교인들이. 예. 영적 갈급함이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교회 차원에서 영적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이분들 교인들의 영적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런 분석이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계속 시켜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베이스는 전도할 수 있는 베이스는 소그룹이다. 속으로. 소그룹의 가장 그 메인 펑셔널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기능이 뭐냐면 전도예요. 소그룹이. 예. 예. 소그룹이.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소그룹을 삶을 나누면서 누구를 우리 소그룹에 데려올까가 되게 중요한 거다. 네. 네,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예, 말씀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10% 정도 이제 교회 다닌다. 네, 네. 이게 맥시멈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90%가 우리 전도의 대상이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아직 실망하거나 눈을 밖으로 돌려서 네. 좌절할 때가 아니다. 네. 근데 또 한국 교회하고 지금 여기 시카고 교회하고 또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한국 교회는요. 웬만한 교회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전도 집회를 해요. 전도 집회. 그러니까 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는 안 하시더라고. 네. 여기 안 하시더라고. 조금 어려워졌죠. 네, 이제 팬데믹 지나면서 네. 잘 안 모이고 하니까 그냥 근데 한국 교회는 팬데믹 지나고 나서 작년 올해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모든 교회들이. 네. 네. 그런 것도 좀 한번 하여튼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자. 네. 네. 대표님과 계속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끝으로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기왕 나오셨으니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네. 줄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부정적인 것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방송은 희망을 전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 안에서 그 희망스러운 스토리들을 계속 개발해서 예. 그래서 희망을 좀 잘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시카고 교회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젊은 목회자들은 시카고 지역 교회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쇠퇴할 전망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젊은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계속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송이 되게 영향력이 크니까 앞으로 예.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디어가 굉장히 영향이 크니까 네. 방송에서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전도.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속으로 하자. 속으로 삶을 나누면 여기서 전도하자. 네. 이런 것들 좀 계속 좀 강조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KCB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영근 대표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일정 빡빡한 일정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CB 초대석은 고개는 물론 동포 여러분의 열린 공간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